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에이펙이 끝난 지 사흘째 경주에는 금관을 보러 또 황남빵을 먹으러 온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모처럼 찾아온 에이펙 특수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이펙 개최 기념 신라금관 특별전이 열리는 국립경주박물관. 박물관 최초로 새벽부터 줄을 서는 이른바 오픈런까지 생긴 건 트럼프 금관 효과였습니다. 남산은 한 바퀴 돌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오늘은 오픈런하러 온 거야, 아침 일찍. 관람객이 너무 몰리면서 관람 인원도 하루 2,500여 명으로 제한됐습니다. 옛 시대 기술로 어떻게 저렇게 섬세하게 만들 수 있었는지가 궁금했고 어제 못 봐가지고 더 기대가 컸던 것 같아서. 천마총 금관부터 황남대총 금관까지 각 지역에 있던 신라금관 6점이 104년 만에 한 곳에 모인 데다 에이펙 덕분에 전통예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라금관은 하나의 디자인의 양식이 있을 정도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말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맛있다며 호평한 황남빵 매장에도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매장에 3시간 대기는 기본, 택배는 20일 이상 걸릴 정도입니다. 시진핑 대통령이 맛있다고 하길래 어제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3시간 기다려야 된다는데. 황리단길은 평일도 거대한 인파가 몰렸고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방문해 화장품을 구매한 곳도 K-뷰티에 매료된 외국인 관광객이 잇따랐습니다. I think K-beauty and K-cosmetic is very have different products for everybody, for different skin type and skin color. 에이펙 효과는 다른 도시로도 이어졌습니다. 인근 도시 울산에도 행사 기간 관광객 4천여 명이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모처럼 에이펙 특수가 반짝 인기에 그치지 않게 후속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회성이 그치는 게 아니고 경주 포럼을 만들어서 한류를 한껏 번창시키는, 그래서 문화 번영을 할 수 있는. 경북도는 세계 경주 포럼을 매년 열고 에이펙 기념관과 K-뷰티, K-메디컬 등 체류용 콘텐츠를 추가해 세계가 다시 찾는 경주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 기간 식음료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중독 사고 없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경상북도와 협력해 행사 전부터 식재료 검수, 조리장 위생 점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회의 기간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했습니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 2,200여 건, 식중독균 신속 검사 821건을 진행한 결과 검출된 유해 식재료는 즉시 폐기하며 철저한 사전 차단에 나섰습니다. 경주시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3층에 마련된 2025 에이펙 정상회의장과 정상 대기 공간, 단체 기념 촬영 장소 등을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합니다. 관람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회차별 관람은 30분 단위로 운영되며 관람 인원은 회차당 10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시는 정상회의장 일반 공개가 끝난 뒤 해당 시설을 경주 엑스포공원 내 조성 예정인 에이펙 기념관으로 이전해 2025 에이펙 정상회의의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고 도시의 유산으로 남길 계획입니다. 포항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배터리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 배터리 엑스포가 마련됐습니다. 포항에서 처음 열린 산업전에는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앵커 기업과 30여 개 중견 기업이 참가해 세계적 기술 동향을 파악했고 미래 산업을 이끌 학생들의 관심도 컸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국제 배터리 엑스포. 이번 엑스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경북 최초의 글로벌 배터리 산업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포항시는 투자 유치 등 산업적 측면에서 배터리 선도 도시의 지위를 다져갈 방침입니다. 포항과 또 전북, 충북을 연결하는 배터리 산업의 삼각 배터리를 형성을 하고 거기에 포항이 주도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전기차 일시적 수요 정체, 캐즘으로 2년간 고전한 업계는 이번 엑스포에서 세계적 동향을 파악해 내년에는 성장세로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LFP와 그 가격적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LMR이라 그러는 제품을 개발해서 중국의 LFP 배터리를 이겨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등 2차 전지 기술 선진국들도 대거 참가했는데 리사이클링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와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Especially if you look at lithium iron phosphate batteries, there is only the lithium, the valuable ingredients of the battery. So we have to take them back, and we are not really at the point where we should be today. So this is what we should do together between Korea and Germany. 전국 최초로 2차 전지 협약형 특성화고인 흥해 공고는 1학년 전원이 참여해 배움의 열기를 보탰습니다. 한국이나 독일 등 많은 회사들이 오는 걸 알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저의 나중에 취업이나 뭐 대학 진로에 관해서 약간 방향성을 잡거나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않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2차 전지 분야, 세계적 기술 표준 선점과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하려는 업계의 노력이 포항에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광양, 당진, 철강 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세 도시의 단체장들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철강이 제외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들은 지역 경제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감 속에 영상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단체장들은 포항, 광양, 당진 지역의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 조기 지정, K-스틸법 조속 제정,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차 배출권 허용 총량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그룹 노동조합연대는 오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 제정만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것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여야가 함께 발의한 K-스틸법이 아직도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한 사이 노동자는 고용 불안에 내몰리고 있다며 철강 산업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안정적 전력 공급과 합리적 요금 체계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늘의 철강이 무너지면 내일의 대한민국은 없다며 규제 완화, 기술 개발 보조금 지원 등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은 국내 한우 주산지로 꼽힐 만큼 고품질의 축산물을 자랑합니다. 치솟는 사료값과 농가의 고령화로 축산업의 미래가 마냥 밝지만은 못한 상황에서 의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세포 배양 산업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는데요. 기존 농장을 배양육 생산 농장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해외 사례를 이도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사육두수 70만 마리의 한우 최대 주산지 경북. 물 좋고 공기 좋은 천혜의 자연 경북 북부에서 자란 한우는 최고의 육질을 자랑합니다. 낙동강과 넓게 뻗은 지류는 물을 많이 먹는 한우에게 안정적인 급수를 제공하고 큰 일교차는 소의 면역력과 식욕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육질이 연해요. 그러니까 지방이 없는데 육질이 연하니까 구워 먹는 로스용으로 이제 풍미가 좋죠. 하지만 나날이 치솟는 사료값과 농가의 고령화는 축산업이 당면한 최대 과제입니다. 소 한 마리당 사료비는 500만 원 이상으로 축산물 생산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축산농가 경영주 다수가 65세 이상입니다. 10년째 어마어마하게 많은 역마진이 나기 때문에 어느 자식이 고향 와서 아버지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축산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축산업계가 마주한 문제 해결의 열쇠로 세포 배양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가가 소를 직접 키우는 대신 소의 줄기세포로 육류를 생산하는 건데 미래형 축사를 이미 계획 중인 곳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배양육 제조 기술을 실험실에서 축산농가로 이전하는 시도를 진행 중입니다. 배양육과 축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배양육 연구의 선구자인 빌렘 반 엘렌의 딸 아이라 반 엘렌은 아버지의 연구를 이어받아 축산농가의 배양육 기술을 접목한 리스펙트 팜을 기획 중입니다.
말 그대로 농부를 존중해 함께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찾겠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Without the farmer, but it's inclusive of the farmer and their land, their location. That all stays the same, but the only thing what happens in the barn that changes. 소 수백 마리가 차지하던 자리엔 우수한 세포를 가진 몇 마리로부터 세포를 추출해 배양할 장비가 들어섭니다. It is still very special that I'm now able to supply more meat from fewer animals.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환경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육 농장과 비교해 토지는 10배, 대기오염 물질은 20배 가까이 감축시킬 수 있는 리스펙트팜 모델은 네덜란드를 넘어 유럽의 다양한 농장으로 확산될 계획입니다. 다음 보도에서는 세계의 세포 배양 연구 현장을 세세하게 전해드립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겨울철 값비싼 고급 수산물로 꼽히는 영덕대게가 5개월간의 금어기를 마치고 어제 영덕 강구항 위판장에서 처음으로 위판됐습니다. 이날 위판에는 대게 어선 4척에 참여했으며 낙찰 최고가는 마리당 16만 9천 원, 총 판매액은 3억 498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덕대게 조업은 매년 11월 초 근해에서 시작해서 12월 먼바다로 확장되고 이듬해 5월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12월부터 살이 단단하고 풍미가 깊은 박달대게가 본격 출하되면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와 영덕 지역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240여 곳에 국외 공무출장 실태조사를 벌여 나라 돈을 부당하게 쓴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구지방의회를 상대로 한 수사 결과 기초의원 1명과 공무원 등 22명이 한꺼번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동구의회는 2023년 5월 말 4박 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국외 공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외유성 해외 출장이라고 늘 비판받는 기초의원들의 공무 출장입니다. 그런데 의원 16명, 의회 직원 4명 등 20명의 항공료로 2,010여만 원을 지출해놓고 2,600여만 원을 쓴 것처럼 부풀렸다가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쓴 돈은 구 예산으로 1인당 30만 원가량 과다 책정된 것으로 드러나 모두 환수 조치했습니다. 항공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예산을 빼돌린 의회는 동구의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회는 대구시 의회와 동구, 서구, 북구, 달서구, 군위군 의회 등 6곳.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2차례 국외 공무 출장을 다녀오면서 구 군별로 140여만 원에서 1,200여만 원까지 모두 출장비 3,800만 원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항공료를 부풀린 뒤 다른 여행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게 터지니까 왜 이렇게 했냐 시작하니까 아니 말씀드리 좀 그렇고 하려고 해서 우리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경찰은 구의원 1명과 의회 공무원 13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여행사 관계자 8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의원들이 지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사무국에서 알아서 이렇게 비리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좀 공무원의 어떤 그런 조직 생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구경실련은 이런 불법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의회 출장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외유성 출장이라 비판받는 의원들의 해외 연수. 이것도 모자라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어 아예 해외 연수 제도를 없애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으로 매출 6,253억 원, 영업이익 507억 원, 순이익 493억 원을 거뒀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9.8% 증가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